2019년 1월 31일 울산 호두까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정 게스트 드디어 임시 방송하다 너무 지쳐버릴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제 고정 게스트를 모시고 울산 호두까기 정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별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얼굴에는 엄청 깊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게 분명히 계시긴 한데. 네, 연희쌤이 한번 얘기하시고 난 후로 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별명을 뭘로 지을까? 뭘로 해야 될까? 막 고민 끝에 예. 제 신분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노동자의 예. 그 앞글자를 따서 투노라고 하겠습니다. 투노. 투노님. 예. 그러면은 약간 예전에 그 추노가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예. 약간 모티브를 따오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또 이게 또 투노가 되시면 또 누구를 또 잡으시려고. 누구를 오시려고.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 저희 방송이 엄청 지금 좌쪽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예, 장난이고. 어쨌든 투노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뭐 투노님께서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해주신다면. 20살 때 이후로 이제 자기소개를 안 해봤는데 예. 다시 하게 되네요. 예, 다시 하셔야 돼요. 예. 이게 20살 이후에 자기소개를 안 하게 되면 네. 이게 또 머릿속에 자기 이 뉴런 조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감퇴가 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고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독서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왜 믿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야유를 합니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전부 책 읽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는다면 네가 이런 식으로. 이거 보통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내가 좀 공부한다 그러면은 네가 공부를 해?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비슷한 것 같은데.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예.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 다니는 거, 수영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안 좋아하는 게 없을 정도로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수영은 해수욕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동네 수영장이 따로 있나요? 해수영은 무서워서 잘 못하고요. 해수욕 네, 실내 수영장에서 물장구 정도. 물자구 정도.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보지 못하시겠지만은 굉장히 이 체격이 굉장히 탄탄하세요. 진짜. 딱 투쟁하는 노동자의 딱 전위에 쓰실 만한 그런 지금 이미지를 딱 갖고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서겠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라톤도 한 번씩 하거든요. 마라톤이요? 네. 그 마라톤도 뭐 10km가 있고 뭐 하프 네. 마라톤 있고 완주 마라톤 네, 있잖아요. 아직 풀은 못 뛰어봤지만 뭐 10km나 하프까지는 거뜬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투노님께서 네. 이렇게 울산 호두까기 오늘부터 이제 첫 녹음을 하시는데 네. 뭐 울산 호두까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제가 오래 있었던 터줏대감으로서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호두까기라는 이름이 왜 호두까기예요?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왜 우리가 호두까기라는 이름을 짓게 됐을까요? 상상력을 우리 한번 발휘해 봅시다. 호두를 깐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걸 깐다는 얘기 아닌가요? 호두까기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 그대로 호두까기가 어떤 단단한 호두를 까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니면 동화 속의 어떤 호두까기 인형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정말 진영과 상관없이, 이념과 상관없이, 어떤 아와 피와 상관없이 정말 단단하게 뭉친 어떤 모순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청년의 눈으로 한번
쉐리 한번 까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저희가 호두까기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정말 좋은 의미네요. 이 자기적인 이 반응. 아니 정말 좋은 취지인데 예. 제가 연희 씨 그전 방송을 봤는데 예.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왜냐면 이게 임시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게 깔려면은 네. 보통 잘 아는 분들하고 같이 까야 되잖아요. 아. 또 마침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네. 이게 울산 청년 1 플러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노동자이신 우리 투노님의 의견도 들어볼 겸 해서 제가 일부러 아껴두고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너무 아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고정적인 이 청취자분들 다 빠져나가시고 지금 이 방송은 아마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예, 동굴 안의 메아리처럼 아무도 듣진 않아요. 뭐 기대는 따로 많이 안 하고 나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골방에서 우리 두 남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는데 아유 슬퍼요. 슬퍼. 예, 참 슬픕니다. 그럼 뭐 다른 얘기라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투노님이 이제 울산 호두까기를 진행하시면서 좀 뭐랄까 기대하시는 거 아니면 좀 약간 어떤 거를 좀 바라는 모습이 있으신지. 저는 호두까기에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한테 기대를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청년들의 고민이나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예. 혹시 주위에 아는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이 방송 한번 들어보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는 게 좀 어떤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들을 거예요. 네, 재미가 없어도 혹시 뭐 울산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 혹시 자기한테 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청년들이 들었을 때는 좀 좋은 방송일 것 같은 느낌은 저 혼자만 들지만 예. 한번 아마 주위에 권유를 많이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아마 녹음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이 방송 누가 듣지? 나도 안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우리 투노님의 우리 능력으로 저는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한번 바꿔보는 그런 게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연희쌤 방송 꾸역꾸역 열심히 들었습니다. 꾸역꾸역이네 진짜. 아이 뭐 나오는 게스트들마다 저거 나한테 이렇게 한 박씩 매겨. 아무튼 어쨌든 의견 잘 들었고요. 다 자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편집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자르버릴 거예요. 가차 없으시네요. 저는 권력을 사용하는 걸 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가려서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어차피 말씀 많이 하시면은 알아서 그 다음 녹음 때는 다 잘려 계시는 거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장난이고요. 이제 31일이면은 저희가 설이 진짜 며칠밖에 안 남았죠? 네. 또 뭐 따로 이제 우리 투노님께서는 뭐 설 세실 준비는 잘 이렇게 하셨는지. 설 준비는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사람들 보통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명절 스트레스. 여성분들은 여성분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연애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남친은 언제 될 거냐,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청년들, 취준생들, 그리고 결혼 못한 저까지. 가면은 또 사촌들부터 또 부모님까지 합세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또 약간 방금 우리 투노님의 이 눈빛에서 뭔가를 읽은 게 뭐냐면 그래도 여성분들은 그 집안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막 터놓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막 결혼 언제 하니? 아이고 애야, 뭐 남친 언제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투누님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이시기도 하지만 약간 묵묵하면서도 굉장히 내적으로는 많이 프레셔를 받으실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 투노님께 표현하는 것도 좀 약간 묵직하게 표현하실 것 같아서 보통 만약에 설이나 좀 명절이 되면은 좀 묵직하게 이렇게 듣는 얘기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결혼 얘기죠. 결혼. 저희 부모님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 제 결혼이래요.
통일보다도 예, 결혼. 예.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죠. 예. 소원은 잘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 서로는 잘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 아, 우리 뭐. 예, 맞을 뻔했어요. 까부셨네요. 네. 그러면은 뭐 결혼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사실 나는 그 내 지금 인생에서 그 프라이오리티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결혼은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예. 결혼은 하고 싶죠. 근데 굳이 등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싫은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또 우리 투노님께 이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우리 투노님의 소울메이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약간 투노님의 이상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아, 뜬금없네요. 네, 훅 들어와요. 저는 질문 훅 한번 들어보는데. 아, 이런 데라서도 해봐야지. 또 평소에 만나시는 친구들마다 뭐 책 읽는다 그 얘기만 하면은 뭐, 야, 니가 책을 이런 친구들밖에 없다면서요. 혹시 또 압니까? 또 투노님께 엄청. 아니, 보통 다 그렇죠. 가치관이 비슷하고 예의가 잘 통해야죠. 아, 가치관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취미 생활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신 네. 취미 생활은 뭐, 걷기, 뛰기, 네. 마라톤, 수영. 여성분들이 안 좋아하는 것들이죠. 예. 막 주판을 두드려 봤는데,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그 정도만. 아, 그 정도만. 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이렇게 마라톤,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투쟁하는 이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우리 투노님의 소울메이트가 계시면은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마라톤 너무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고 활발하신 분들, 야, 그런 분들이면 괜찮아요. 아, 네. 여행 좋아하시고, 예. 네. 음악 좋아하시고. 음악이요. 네.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네.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요번 생은 없는 걸로. 이번에는 없을 걸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또 이 방송 듣는 어머니께서 또 이거 듣자마자 또 등짝 스매싱 날리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한테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안 들으실 것 같죠? 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알려드릴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녹음하면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뭐 조카분들 또 있으실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용돈 같은 것도 많이 주셔야겠어요. 네. 이제 용돈 받으시죠 그래도? 조카들이요? 아니 말고 우리 투노님. 저요? 예. 아니요, 저는 대학 가는 순간부터 안 주던데요. 저 약간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좀 제가 비관적이게 되네요. 대학 처음 들어갈 때는 딱 주던데, 네.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저는 약간 투노님께서 지금 만약에 받으신다 그러면 저는 투노님 정도 받으시니까 어른들이 만약에 날 안 줄 때 되면은 나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아직 설날 때 받으시는데 왜 날 안 주시냐 약간 이렇게 좀 변명거리를 하나 좀 찾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드리고 조카들한테 돈을 주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 설날 때 별로 재미가 없으시겠네요. 돈 주고 요거도 먹죠. 돈 주고 요거도 먹고 결혼하냐고.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고 왜 이렇게 봉투가 얇냐 얘기하고 있고 참 이게 안팎 곰싸둥이가 돼가지고 거의 그냥 박살이 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너무 좀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울산 호두까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넘어가죠. 이제 그럼 이러면 이제 투노님 우리 소개도 끝났겠다. 네. 이제 시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세안 국가들을 보면 우리는 해피조선이다. 동남아 같은 데로 나가서 일자리를 좀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인데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 이러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보면 해피조선이다. 국어 국문과를 졸업하면 요즘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인도네시아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면서 한 말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말했던 청년들 동남아시아로 가서 헬조선 대신 해피조선을 경험해라.가 요번에 다룰 시사 이슈라고 한번 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투노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예.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네. 없는 거로 보셨어요? 생각하니까 지금 또 욱하네요. 지금. 욱하셨어요? 아니 청년들 지금 청년들 세상을 한번 살아봐라고요. 그 사람 내려와가지고 안 살아보고 왜 지금 위에서 그냥 청년들은 다 아파야 되고 청년들은 다 힘들어야 되고 청년들은 다 고생해야 된다. 너가 요 힘들면 저 가서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욱하는 감정이 지금 바로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진짜 이 발언이 있고 하루 만에 김현철 보좌관은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바로 이제 이것을 수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는 와중에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바로 사표를 수리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님? 저는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투노님처럼 굉장히 욱하는 어떤 감정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양면적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텅 빌 정도로 해라. 청년들은 다 중동에 갔다. 네. 그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발언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지금 발언이랑? 인식을 보면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김현철 보좌관의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또 다른 직책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직책 때문이라도 이분이 허투루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좀 약간 양면적인 생각을 좀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네. 혹시 우리 투노님께서는 그 코트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말씀이시죠? 예.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해외 IT 센터라든지 뭐 국내 복귀 기업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코트라에서 한 해 쓰는 특별 사업 예산만 해도 200억 정도가 300억 가까이 넘게 되고요. 이외에 이제 2천억 가까운 해외 시장 개척, 맞춤 수출 지원 활동에 그 돈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보게 되면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과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 다시 얘기를 하면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코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해외에 국가의 이제 예산을 써서 해외 나름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박원순 또 서울시장이 아세안의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동남아 지역에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코트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출 방향은 어디일 것인가? 이런 걸 제가 넷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경우는 외교 라인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역의 진흥이라든지 국가가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김현철 보좌관이 이 얼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경 없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현철 보좌관이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나오는데 신남방 정책 특별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아무래도 그런 특별위원장의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저만의 한번 논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 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도 예, 뭐 이게 딱히 5, 60대에 험악한 댓글을 달지 말고 기회를 찾아라. 20, 30대에게는 헬조선 대신 해피조선이다. 예. 이런 말은 청년들한테는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분노를 자극시키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인데 더 좋은 발언들이 있었을 건데 왜 이런 센 발언들을 해가지고 사퇴까지 하게끔 만들었는지. 저도 참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가장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저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좀 단어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좀 논란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고
이 발언했던 장소가 아무래도 그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김현철 보좌관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센 발언을 하게끔 하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발언이 있었던 곳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CEO 초청 그 조창 간담회였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CEO들에게 좀 동남아에 가서 정부가 하는 사업에 같이 투자 좀 합시다, 같이 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CEO들한테 뭔가 센 단어를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또 얘기하던 도중에 좀 이제 50대, 60대는 이제 제2의 박항서가 되십시오. 그리고 20, 30대는 해피조선을 경험하기 위해서 좀 경험차 좀 나가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좀 CEO들에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게 또 이제 기사화된 것이 아닐까? 또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뭐 굳이 그건 저 사실 김현철 보좌관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 거고. 근데 저는 사실 김현철 보좌관의 생각에 저변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마 그 추노님께서는 또 제 말에 또 공감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으시겠지만 국민을 어떤 동원해야 될 대상 혹은 효율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게끔 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인식이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시고 계시지만 자꾸 이 대통령 기간 안에 실적을 자꾸 내시려고 해요.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든 뭐든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차근차근 이제 변화가 되는데 뭔 자꾸 실적이나 이제 이 위주로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설날에 우리 투노님처럼 정말 안팎 그 곱사등이가 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금 더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왜 그렇게 경제적인 성과에 목을 매느냐, 왜 모든 임기 내에 있는 거를 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보수 쪽, 좀 약간 우측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 아니 너가 이명박 박근혜보다 잘한다며. 근데 지금 성과를 보니까 지금 취업도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너가 뭐 최저임금 올렸다고 계속 지금 고통받고 있어. 이제 이런 프로파간다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좀 굉장히 양쪽에서 계속 이제 좀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챙기자. 라는 생각에서 좀 실적 위주로 좀 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박식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면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를 좀 마저 드리자면, 이 어쨌든 김현철 보좌관도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래서 나름 잘 그 커리어 스텝을 잘 밟으신 엘리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투노님이나 제가 만약에 정말 초엘리트 계단을 밟아서 좋은 지체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배운 만큼 혹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사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혹은 바꾸려는 욕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끌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과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국민들을 바쁘게 움직여서 국가 GDP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수출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사람들 돈을 더 많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활력을 넣는 어떤 대상으로서 국민을 보기 때문에 아세안을 가라, 해피조선, 댓글 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김현철 보좌관에게 한편으로는 양날의 칼처럼 비판이 되지 않았나?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저는 엘리트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엘리트가 항상 똑똑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면 양승태 법원장도 서울대시죠? 그러실 겁니다. 아마. 우병우도 서울대죠? 예. 이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이분들 얘기가 나오면 인상부터 찡그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유시민,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셨죠? 서울대는 아닌 고려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우병우 뭐 이렇게 뭐 양승태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 인식이 찌그러지는데 예. 그 박주민하고 유시민 이렇게 나오면 아 거봐 서울대니까 역시 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오히려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어쨌든 사회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들 혹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어쨌든 가장 제일 높은 계층 뭐 계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의 지도층은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맥 혹은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했던 능력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중에 만약에 그런 국민들을 동원하는 효율, 국민을 효율적으로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는 한번 좀 비판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현철 전 부장관 이야기는 한 이쯤으로 하고 네. 예, 그럼 또 이제 이번 1월달 초 정초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예,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현재 이제 유튜브 시사 코너를 석권 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2019년 1월 5일 방송 시작 이래로 2019년 1월 32일 현재 무려 67만 명의 구독자와 67만 명이요? 네. 897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물론 이건 유튜브 단독 집계고요. 예. 팟빵은 1월 6일 1위 달성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10위권 내에 흥행 중입니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 전에 있었던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든 TV 홍카콜라가 먼저 기성 정치인의 유튜브 진출 시작을 알렸잖아요. 네. 뭐 거긴 좀 사정이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1월 31일 현재 구독자가 24만 명. 24만 예. 명이요? 조회수는 1230만 뷰를 기록해서 예. 알릴레오, 고칠레오 코너의 뷰회수에 비해서는 홍카콜라가 앞서고 있어요, 지금. 또 앞서고 네. 있고. 근데 그러면 아까 67만 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지금 홍카콜라는 24만 명인데 그럼 네. 구독자 수는 언제쯤 역전이 됐나요? 네. 올해 초 1월 4일이죠. 예. 새해 예고편에서 4일 본방송 나간다고 예고했던 그날 바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님의 알릴레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우리 투노님은 좀 이 알릴레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봐요. 네. 아무도 안 들어. 솔직하게 제가 3편을 다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2편부터 되게 잠 오는 방송. 잠 오는 방송. 네, 정말 딱딱한 방송. 예. 네. 너무 잠이 와요. 들을 들을 때마다 잠이 온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잠이 와요. 어느 편을 보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어느 편은 기억이 모르겠어요. 1편은 남북 쪽에서 나왔고 예. 2편은 자꾸 2, 3편은 잠을 자가지고 아니 너무 조곤조곤하게 너무 이제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청와대 일하는 분들의 상식, 제대로 된 상식을 알게 돼서 정말 좋긴 좋은데 듣는데 너무 잠 안 오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방송. 그러셨고. 네, 제 생각은 이런데 연희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를 처음 딱 접하는 순간 하긴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방송을 한번 보니까 이전에 참여정부 출신 혹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재단 측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알리려고 하는 팩트들, 예전부터 반복해왔던 팩트들을 이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다듬어서 얘기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다양한 출연진들이 있었죠. 뭐 문정인 외교안보 그렇죠. 특보도 있었고 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있으셨는데 결국은 나와서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물론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근데 적어도 너희들이 까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얘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 거짓으로 되어 있다. 약간 이런 걸 약간 좀 지적해주는 방송인 게 느껴져서 뭐 그렇구나. 뭐 약간 이 정도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으셨나요? 지루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호두까기만큼 지루하겠어요. 아니, 왜냐면, 뭐,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뭐 JTBC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단련된 예능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화려한 영상 기법뿐만 아니고, 뭐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세트장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눈 여기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방송 들으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예, 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사실은 예 제정신 이렇게 딱 차리시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한 10분 들으면 다 나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아, 그래요? 예. 근데 또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약간 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기존에 라디오를 하고 있는 그 지역 상권에서 뭐 대기업 상권이 들어왔다. 요즘에. 네. 지역 상권 사람들 청취자를 뺏어간다. 예. 네. 지역 상권 살려달라.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약간 악덕 자본가처럼 제가 한번 제가 대신 얄궂게 논쟁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사실 지역 팟캐스트들이 이런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등장하기 전에 뭐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잘 살렸다 그러면 뭐 알릴레오가 나타나든 말든 사실 뭐 큰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분들이 잘못이 맞죠. 잘못이 맞긴 맞는데 예.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 못한 거는 그분들이 잘못이죠. 근데 저희 이 유시민의 알리네오 같은 경우에는 예.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뭐 노무현 이사장님이 예전에 알스 신잡이든 썰전이든 예. 너무 이제 뭐 백분토론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은 뭐 이제 이쪽으로 완전 확 뜨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분이 이제 라디오에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저 사람 얘기 들어봐야지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듣던 라디오를 이제 버리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히려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기도 했고요. 왜냐면은 물론 저희 호두까기나 아니면 저희 호두까기의 선배격대는 뭐 굳이 말하고 싶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뭐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또 전국적인 인사가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체킹하고 점검해 주는 것 자체에서 사회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갈증을 느끼고 계셨던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굳이 하자면 저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뿐만 아니고 이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이제 안티테제로서의 네. 가짜뉴스의 안티테제로서의 이런 저항이 저는 부분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닌 예. 굳이 유시민이 아니더라도 예. 가짜 뉴스가 이제 난무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잡는다는 예. 이런 라디오를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뭐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셀레브리티가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가 이 팩트 체크를 점검해 준다, 뭐 팩트 체크를 해준다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열광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팩트 체크 자체가 워낙 재미가 없고 또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실제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었는가?
라는 것도 사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유시민 전 장관, 지금은 이사장님이지만 이사장님 밖에 혹은 이사장님급 정도 되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한계적인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굳이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을 한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이전에 혹시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뭐 이런 건 혹시 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는 되게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때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1도 없었거든요. 예. 정할못이었어요. 정치에 정할못. 네. 정할못. 네. 정치에 1도 몰랐는데 정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가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쯤이었는데 예.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국가에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 싶었는데 그때 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노유진 정치 카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래가지고 들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제가 살던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었구나. 나는 새장 안에 갇힌 새였구나. 예. 그래서 그냥 평범한 노동자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 바뀌는 어떤 계기를 제공. 네, 거의 크죠. 그럼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사실상 지금의 투노님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도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그 전에는 진짜 뭐 일밖에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관심 외에는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내 나이도 좀 어렸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그 당시 때.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고 뭐야? 내가 돈을 이거 벌어가 내가 어디에다 써? 근데 쟤네들 왜 저렇게 됐지? 예. 여러 가지 궁금한 거예요. 왜 사회는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왜 나는 돈을 버는데 왜 계속 더 힘들지? 돈을 버는데 돈이 왜 안 보이지? 하면서 막 오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 카페에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투노님을 만든 어떤 나름의 계기를 네. 제공해줬던. 그 당시 때 노유진 정치 카페에서 저 유시민 예. 전 장관님하고 예. 고 노회찬 의원님하고 예. 진중권 교수님. 교수님. 세 분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게 어찌 보면 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네. 유시민 전 장관은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끝나고 네. 이제 그 국민통합 그 무슨 당이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다른 당을 하나 만드셨거든요. 네, 유시민 전 장관분이 당 하나를 만드신 건 있어요. 예. 국민참여당. 네. 국민참여당을 만드시고 이후에 통합진보당에서 같이 활동하시다가 또 다시 이제 또 뜯어지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신 거잖아요. 노회찬 의원이랑 진중권 교수님이랑.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투노님에게 이 정치 카페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2019년에 이제 투노님 같이 당시에 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듣는다면 과연 지금의 투노님처럼 좀 이렇게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신다면. 그거는 사람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흡수할 건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개인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르다. 똑같이 유시민의 알리를 들었는데 연희님은 잘 들으시고 저는 중간에 잠을 자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잘 들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는 없고요. 서로 이제 관점이 틀린 거죠. 어떻게 예. 보면은. 예. 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시사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일 행복카드를 다루려면 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예, 좀 쉬는 시간 가져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시사 이슈를 다뤄봤고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약간 철진한 주제이긴 하죠. 네. 예, 작년 하반기 띄워보려, 알려보려, 자랑해보려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았던 울산 청년 1플러스 행복카드를 다뤄보겠습니다. 에이, 연희님, 초반부터 너무 색안경 끼고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저는 아직도 옥현 사거리에 홍보하던 그 홍보탄만 떠올리면 진짜 아직까지도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자자. 연희님, 그렇게 화내시기 전에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과연 울산 청년 1 행복카드가 뭔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1플러스 행복카드가 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충북, 광주, 제주 등 다양한 광역 지자체에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청년 대상 체크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의 첫 모티브는 그 서울과 성남시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계 바늘을 2015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시고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2015년 9월 29일에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도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 청년 배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분기당 25만 원을 24세 청년들 만여 명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왜 20세도 아니고 25세도 아닌 24세에게만 지급했을까요? 예리하신데요. 이게 이제 그 국가 지원 정책에서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지원하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24세에게 이제 지원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3세나 22세 뭐 다른 연령이 될 수 있지만 24세가 24세는 다시 그 같은 나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19세에서 24세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19세에서 24세에 24세는 다시 이제 24세가 될 수가 없으니 그렇죠. 19세는 24세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최고 높은 24세를 이제 겨냥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국가 제도가 그렇게 19세부터 24세까지의 범주를 매겨놓은 게 있으니 아마 성남시에서 그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세는 뭐가 죄예요? 이게 항상 모든 복제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다른 연령층들이 또 이제 우리는 약간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좀 그 부분은 항상 모든 정책을 할 때 아쉬운 게 있죠. 그런데 청년수당을 생각하면 제게는 성남시보다 서울시가 왠지 더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성남시의 이런 청년 배당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 2014년에 박근혜 정부의 누리예산 삭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시계의 반을 좀 돌려볼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한 달에 22만 원씩 보육비 지원하는 정책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 공약이기도 했던 누리예산 국가 전액 부담을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사건이었었어요. 실제 이 이후부터 이제 야권, 개혁 진영,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지,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2015년 말 서울과 성남 청년수당으로 발전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성남에서의 발표 이후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서둘러 청년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는 시기적으로 대선 전국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박원순 시장과 당시 이재명 성남도지사는 성남시장은 어찌 보면 잠재적인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잠룡들끼리의 어떤 복지 이슈를 둘러싼 경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2015년 11월 4일쯤에 청년수당을 들고 나온 것이죠. 결국 확정을 서울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있어서 더 알려지게 된 것이네요. 예,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울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현재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 울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카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청년 자기개발비, 광주 같은 경우는 청년 드림수당,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청년 취업 희망카드, 그리고 서울은 뭐 아까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뭐 청년수당 네. 있겠죠. 잠시만요. 왠지 타 지역과 울산은 다른 점이 느껴지는데요. 연희 씨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울산 청년 일 행복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 이 대상은 조금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300명 이하 중소기업 말하는 거죠. 중소기업 이제 다니는 300명 이하의 고용을 한 중소제조기업이 다니는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예, 그래서 예. 2017년 10월 이후로 입사 3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이 제한은 또 있나요? 예, 나이도 18세에서 39세까지. 18세부터. 저는 그래도 저는 잘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연희 씨가 보여준 자료에서 다른 시도들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들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면은 울산시와 다른 시도들의 차이는 이미 고용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제조업 공장에 취업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냐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이 아닌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돼요. 예. 연봉 3천만 원 미쳐야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타 산업의 종사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점점 그 산업의 종사자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농업, 뭐 임업, 뭐 뿐만 아니고 요즘 3차 산업이라고 하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타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는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완전 어처구니 없는 지금 정책이죠. 어처구니 없는 네. 그거까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1 플러스 행복카드 울산과 같이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몰랐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제조업이 아닌 그냥 중소기업 300명 미만의 사업자 예. 다니는 4대 보험 예. 되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예. 울산은 제조업이 있잖아요. 예. 경상북도는 그게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지원 금액도 문제예요. 예. 작년 5월 4일에 공고를 내어서 5월 4일이요. 예, 연말 사업비 소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1인당 10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봤자 울산은 겨우 500명이에요. 예. 선착순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연말 사업 소진시라고 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예산이 5억밖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뉴스를 또 보기에는 결국 500명을 다 못 채우지 않았었나요? 네, 다 못 채웠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뭐 대전광역시 같은 곳도 목표를 6,000명을 잡았는데 뭐 4,400명이 지원을 했고 실제 수령은 3,300명밖에는 받지 못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사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자료 깔때기입니다. 자료 네. 깔때기. 자료 깔때기. 계속 말씀하시죠. 실제 울산시와 울산경쟁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계획은 5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9일자 울산 MBC 보도에 따르면 사업을 담당하는 진흥원 측에서 실수로 신청자 20명이 예.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죠. 실제로 여기에 해당됐던 청년들은 진흥원 측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여러 번 묻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따로 받는 그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울산시 진흥원 것과 동시에 같이 신청해도 되느냐라는 걸 이제 물어봤다는 건데, 네. 당시 문의 시에는 진흥원 측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시청에서 지적을 받고 이를 다시 회수했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한심하죠. 청년 정책이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혜택 받는 사람들을 얻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예. 심지어 2일 플러스 행복카드 홍보도 제대로 안 돼서 사람이 워낙 지원받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 예. 갑작스레 또 울산에 갑자기 현수막이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수막 가격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다 깐 가격이 5억보다 더 들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 예. 문제가 많네 이거. 정부에서 또 추진하는 내일 채용 공제 카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이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 아무래도 받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좀 느껴지고 그러면은 울산 청년 1+ 행복카드가 지녔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런 일을 벌려놓고 생색내기만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사업 예산은 고작 5억. 5억. 예. 그 아까도 뭐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솔직히 너무 작다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 과거 연말이 되면은 길가 깔던 보도블록 교체 사업만 해도 5억은 좋게 넘는 사업들이지 않을까요? 네. 5억은 넘을 것 같아요. 예, 넘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18세부터 39세 청년들 대상인데 그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5억. 뭐 그것도 한 사람한테 5억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500명한테 예. 100만 원이죠. 예. 무엇보다도 당해 5월에 갑자기 공고에서 그의 연말까지 신청 받겠다고 하면 누가 제대로 알고 신청할까요? 맞아요. 예. 공정 다니는 청년들은 진짜 일하기 바빠가지고 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든가 문자를 하지 않으면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청년들이 울산 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 줄 없는 줄 어떻게 또 알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도 알고 보니까 이게 생긴 지 한 20년 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정도 네.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계기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찾아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예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실제 경기도는 내년도 17만 6천여 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1,7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애초에 레벨이 다른 거죠. 야, 그 진짜 이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경우 4년간 모두 6,800억 원 가까이가 쓰인다 그러는데 네. 야, 5억 원하고 6,800억하고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레벨이 다른 겁니다. 예. 그에 반해 광주, 제주, 대전은 다른 시도들에 비해 경기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매우 작다고 생각되죠.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네. 또 제조업 편중 지원 문제도 이게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해도 비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이 막연히 다른 뭐 인센티브 없이 중소기업에 일하는 제조업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원 정책이 있다 그러면 다른 청년들은 솔직히 반발심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받는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예. 겨우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 5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예.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예.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쓰임새가 뭐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에 크로스핏 수강료가 얼마고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고 결국 이런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누구에게는 같은 얘기지만 예, 같은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할 바야 그냥 청년들한테 그 24세 청년들한테 100만원씩 주는 게 난 저 낫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 같이. 달에 100만 원 말입니까? 네. 아니요, 달 말고. 달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물가는 진짜 벅벅 오르는데 솔직히 100만 원 정도의 이 조그마한 혜택으로 과연 뭘 더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고요. 이걸 보면은 울산시가 청년들을 정말로 위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에 앞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예. 그 울산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아파야 하고 청년들은 힘들어야 하고 예. 청년들은 뭐든 열심히 해야 된다. 아까 그 김현철 경제부자가 얘기하고 지금 같은 네. 맥락을 좀 얘기하신 네.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줄어드는 거죠. 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지만 또 청년들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맞죠. 예. 먼저 남녀가 있습니다. 예. 19세부터 25세까지 대학생층도 있고 예. 이 외에는 거의 취업계층입니다. 예. 그거나 모두 취업이 되나요? 맞죠.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 국가시험 준비생들 다들 이해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만 24세 내에 들어가는 대학생으로서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경기도가 많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8세와 39세의 이해관계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좁게 잡을수록 그 외의 청년들이 떠날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단순히 제조업에 근무하고 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울산시 한 해 예산은 2019년 이제 들어서서 3조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시군구가 집행한 축제 예산은 280억이에요. 이번에 울산 시민연대에서 다뤘죠. 근데 물론 각계의 예산이 나온 곳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 막대한 예산 중에 고작 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울산시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지금 울산에 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고 일하느라 자기 여가 시간도 취미 시간도 못 내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저런 식의 홍보로 소수계층에만 지원해 준다는 이런 사업은 그냥 청년복지 정책에 관심 없는 것으로 여겨지네요. 제발 좀 정신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담담하게 한 방 이렇게 딱 펀치 날리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 행복카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과연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울산에서는 진짜 5억 정도밖에 책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인 결국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관심이죠. 관심. 네. 근데 관심이라는 것도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정책 결정자의 어떤 철학의 문제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따로 우리 투노님께서는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철학 얘기하면 제가 좀 난해한데. 난해하다. 예.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철학 부분은 잘 모르겠고. 예. 그냥, 요게 말고도 좀 부산이나 대구에도 이제 청년 구직이나 뭐 청년 디딤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을 한번 검토도 안 해보고 경북에서 하고 있는 이게 경북에서 먼저 시행이 됐다고 하대요. 청년 플러스 2일 행복카드. 청년 2일 플러스 행복카드. 울산에서 그냥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혹시 하면은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또 작게 잡지 않았나. 야, 너무 약간 그러면 안동 간제비 느낌이. 우선 이 정책을 해보고 이게 호응도에 따라서 이제 다음 내년에 또 정책을 어떻게 또 확대할지 줄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울산에서 이 정책이 거의 망했거든요. 다음에는 없다고 봐요.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정책 한번 딱 시행하고 아니 한 사람들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 막 보수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왜 하냐 퍼주기다 이런 비판에 바로 직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진보층에서는 아니 쌀 한 톨 정도 준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밥을 먹이고 어떻게 사람을 배부를 수가 있겠느냐 애초에 시행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양면적인 비판에 다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이런 거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저도 모르죠. 정말 이거는 아니 청년들에 대한 복지는 해야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이제 위에서 이제 계신 뭐 의원님들 뭐 분들이 상의를 했을 때 이게 제일 낫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들 이 정도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고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묻지는 않고 그냥 위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정책을 내리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100만 원, 한 사람당 100만 원으로 해서
총 5억 원의 사업입니다. 예. 물론 시 입장에서는 5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반 서민들 생각에서도 5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걸 정말 잘게 쪼개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 효용을 과연 생각을 해봤을까? 저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솔직히 얘기해보면 사용 용처도 딱 정해줬습니다. 경기도처럼 어떤 뭐 지역 내에서 쓰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제한된 곳에 이걸 썼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뭐 체육관에 가가지고 돈은 뭐 몇 달권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여가를 한다고 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은 그 용처는 딱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용처에서 그 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일반 중소 상인들이 아닌 대규모의 어떤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지역의 도움은 크게 안 되고 오히려 욕은 욕대로 먹지만 효용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야 우린 해봤는데 청년들이 호응이 없더라. 이런 생색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정책이 너무 국한돼 있다는 거죠. 제조업. 예. 보통 울산에서 일하는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들 보통 경우에는 거의 뭐 남성분들이 많아요. 예. 거의 여성분들한테는 거의 뭐 혜택이 안 간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성 여성이 일자리를 동등하게 갔을 때 남성이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비하면은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더 더 열악한데 왜 굳이 제조업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딴 기업에보다 제조업 사람들은 약간 돈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왜 제조업일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일한다고 예. 자기 솔직하게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맨날 뭐 잔업도 많이 하시고 일요일도 거의 주야 없이 주말 없이 출근하시니까 예. 자기 뭐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복지나 문화 여가 건강관리 예. 100만 원 주면은 이걸 어디서 사용해요? 그리고 홍보도 이렇게 안 해놓고. 예. 근데 정말 이 100만 원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정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국한되어 있는 한 계층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시장 같이 24살 되는 사람들한테 예. 골고루 100만 원씩 줘라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24살 되는 사람들 무조건 되면은 100만 원씩 들어간 거죠. 아니면 그 시에서 청년 복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면은 이재명 시장 같이 저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아니면은 좀 청년들한테 다가와서 물어보든가 뭐가 필요하니 뭘 해줬으면 좋겠니 예.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생각하지 말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결과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정치인들, 당선되어 있는 지금 정치인들과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고 20년, 30년 뒤에 울산광역시가 맞이하게 될 운명하고 저는 맥이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시행해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년이 지속되고 5년이 지속되고 10년이 지속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도 저 지역으로 가면 적어도 내가 이런 정도의 대우는 받을 수 있구나. 적어도 이런 혜택을 쓰면 물론 그 혜택이 작다고 할지라도 간에 기별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공무원 이 분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찾으면 진짜 너무 정말 한번 쓴소리 한번 하고 싶지만 5억 가지고 이게 생색낼 수 있는 이 정책은
으로는 절대로 지금 울산시의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산이 청년들을 유출하게끔 더 만들어주는 정책이죠. 나가! 뭐 이런 거죠. 우리 너희들한테 복지 안 좋으니까 나가! 딴 데 가자. 참 역설적인 거예요, 진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촌에 정말 어렵사리 땅 파먹고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서 나름의 독립된 가정을 일구려고 찾아왔던 곳이 울산이었다고 그런다면 그분들이 낳은 자식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울산 내에서 직업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또한 그렇게 자신들에게 와닿지 않고 독립의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희망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 게 약간 대기업이 많잖아요, 울산에는. 그죠? 대기업이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시나 구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복지 정책이든 예. 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보통 대기업 다니면은 대기업에서 그거를 신경을 써요. 예. 자기 직원에 대한 복지나 예. 이제 뭐 이제 문화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거를 기업 위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복지센터를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복지가 없어진 거죠. 예. 그 부랴부랴 지금 동구에서 복지 뭘 하겠다 예. 하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울산에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대기업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아요. 훨씬 많죠. 그 사람들 복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네. 차라리 저는 사실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전 대기업의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세금 내고 큰 만큼 세금 내고 네. 그 세금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다시 환원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보는데 아니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문화센터 만들어 또 문화센터에서 일할 사람들 고용해 또 그 유지비 전기세나 이런 것도 누가 낼 거예요? 다 대기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이상한 데 쓰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 나름대로 만약에 그 대기업에서 나름 마음이 내가지고 낸 그 문화센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도 욕먹는 거고 노동자들도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아니요, 대기업이 거기서 나름대로 하는 이유는 이제 대기업이 그쪽에서 자리 잡으려면 공해나 여러 가지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게 있어요. 예. 복지를 이제 실현해야 된다. 왜 그런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저 SK도 들어올 때 예. SK가 지금 울산대공원 만들었잖아요. 예. 네.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전 차라리 그렇게 사회 공헌, 복지에 오히려 그거를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만큼의 책무에 따른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저희 뭐 국회의원들이 대기업들 재벌들 세금 깎았지 않습니까? 예. 네. 참 네. 어렵네요. 다 까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를 얘기하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네. 지금 벌써 1+ 행복 청년카드입니까? 행복카드? 네. 이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네. 가네. 다 까야 돼. 아우 진짜 우리 사회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노력해야죠. 뭐. 연희 씨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는 게 저 사회를 계속 안 바꾸려는 사람들은 되게 겁이 날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방송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뭐 치료 밟으려고 해도 치료 밟을 만한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앞으로 초대 손님도 좀 많이 모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1+ 행복카드에 대해서 좀 약간 다뤄봤는데 네. 뭐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만 살짝만 다루고 이제 바로 이제 방송 끝내는 걸로 하죠. 해결책은 우선 그 울산시에 있는 사람들 예. 구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청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듣고 싶은데 목소리를 안 내면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청년들이 행동을 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청년들이 시간이 없어요, 우선. 예. 근데 이것도 참 악순환의 고리 아닙니까? 아니 청년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있어왔던 모든 세태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근데 청년이 바빠서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한마디로 목소리 내고 이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은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자기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예. 거의 뭐 이제 사회를 위해서 한 몸 희생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지금 민주노총이 정말 사회 일부 사람들한테 귀족 노조라고 비판받는 것처럼 나중에 다른 청년 출신들이 이렇게 사회 활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 귀족 청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뭐 대도 않는 드립 한번 쳐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러면 이 답답한 이 마음을 뒤로 하고 일단 오늘 1플러스 행복카드 한 줄평 저희가 항상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면 한 줄평을 하거든요. 우리 그러면 우리 투노님께서 그래요? 이거 왜 진작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뒤에 다 적어놨는데 그걸 안 읽으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럼 지금이라도 한 줄평 딱 생각하셔서 발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만 생각하는 청년 여기 있거든. 좀 자세히 좀 봐봐. 야 여기에도 있다. 네. 자세히 좀 봐라. 네. 야 한 줄평 정말 세게 아주 그렇죠. 원스트레이트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청년이 가볍게 취급당하면 청년은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혹시 동남아죠? 동남아. 동남아로 날아갈 수 있겠죠. 네, 적어도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동남아로 날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녹화를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예. 아무튼 뭐 잠깐 그 전에 우리 오늘 이렇게 끝내기 전에 구호가 있습니다. 예? 구호가 뭐예요? 방송 안 들어봤구나. 네. 끝까지 아니요. 구호도 뭐였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앞으로 이제 고정 MC시니까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걱정과 고민을 이러면 이제 저희 둘이 같이 뱀뱀뱀 다 같이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우리 팀워크를 확인해 보는 겸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다음에 또 봐요.